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오늘 성비위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 그 기자회견 관련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공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명기 조국 원장에게도 내부 상황 보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지, 그게 탈당의 계기가 되신 건지도.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 조국혁신당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에 미온적이었다. 네. 여기 이제 크게 두 축인데요. 요거를 좀 갈라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가 상급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작년 7월부터 2월까지 대단히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이제 택시에서 뭐 옮기기도 좀 그런데 뭐 손잡고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12월 회식에서도 이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나오는 얘기만 봤을 때는 이견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건 거의 사실에 가깝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정당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말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가 있고 사실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더 다룰 필요가 있다. 네, 두 맞습니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 지금 성비위 사건이라는 게 지금 당 내에서 이게 뭐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건들이 있었고 당내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게 지금 처리가 잘 안 됐다라는 게 지금 피해자 측의 맞습니다. 주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사는 수사대로 당연히 그거는 또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또 감시 감독은 해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정당 차원에서 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규모가 큰 당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서로 이런 여러 가지 좀 인적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서로의 좀 이런 소란스러운 일들을 좀 그냥 정리해 버리자라고 하면서 좀 당 내에서 어떤 좀 이런 좀 무마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 그 입장을 또 내기도 네,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아마 좀 더 깊이 관심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은 사실 확인이 급선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고 하면 응분의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뭐 양 당사자 간의 말이 좀 틀리다면 사실 확인을 위한 거를 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맡기더라도 네. 당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 지금 저 기자회견 부분 중에 저는 약간 갸우뚱한 게 왜
피해자 쪽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계속 제명이 되고 뭐 네. 당을 떠났다. 예, 예. 그거는 저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말도 안 있지라고 되죠, 사실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조국 혁신당 쪽의 공식 입장이 뭔지 좀 나왔어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입장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방금 말한 그 건에 대해서만 예. 피해자 편에 섰다는 이유로 징계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징계 사유가 뭐라는 거예요? 징계 사유는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사실 확인을 해봐야죠.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접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직무상. 근데 가끔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들의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차적 그 과정들을 조금 못 견뎌 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가끔 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호소를 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이게 진실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이나 곤란한 사실 확인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저는 뭐 강미정 대변인님께서 뭐 어떤 과잉 반응을 했다든가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이 절차를 좀 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어야 됐을 텐데 이게 네. 제명이 결정되고 곧바로 강미정 대변인님께서 이 탈당을 결정하신 게 네.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당내의 어떤 행동이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팩트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네. 오늘 저도 조국혁신당의 입장문을 봤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 어디에도 이 사태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 맞아. 내지는 죄송함 맞아. 이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냥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마치 깜짝 원고 놀랐습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다투는 의견서를 낸 것처럼 맞아.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안 좋은 이제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사과해야지. 아니 이거는 토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누가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를 딱 누가 발생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수사받는다. 그럼 당연히 제명되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뭐 다른 징계 사유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누적된 문제가 이제 오늘에 와서 이게 터졌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당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내지는 작은 정당일수록 이게 잘 문제가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좀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가 정무적으로는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오늘 그 입장문 어디에 봐도 사실 그 얘기는 없었던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아마 좀 전 눈여겨서 좀 봤습니다. 네. 아 지금 또 그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이 그 유튜브 차원의 문제로 맞아요. 멈췄어요. 지금. 네, 지금 멈춘 상태지 예. 저희가 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서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막을 만한 뭐 그 권한이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잘 안 나오네요. 채팅. 예, 아무튼 안 지금 나와요. 채팅창을 저희가 막은 거 결코 아닙니다. 신인규도 약간 의심하는 것 같은데 막은 거 제게 안 아니야. 아니 아까부터 저도 예. 유튜브 차원에서 기술 유튜브 예, 차원에서. 막은 거 절대 아니라는 예. 거. 이게 채팅이 너무 많이 몰리다 많아서.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거 아, 아닌가 중간에 싶어요. 이런 경우 종종 예. 신인규 변호사의 네네. 말에 이어서 네.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이 사건이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관련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좀 오래된 사건. 오래됐더라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놀란 거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조국 혁신당은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뭐 사과라든지 밝히거나 사과하거나 네. 어떤 조처를 했다라는 얘기가 왜 없었을까? 아니요 그 부분에 그건 대해서는 아닌가요?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 근데 실명을 밝혀서 외부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실명이라 하면 가해자 실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가해자 거죠? 실명, 피해자 실명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외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힌 면이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 측에서 이거를 뭐 은폐하거나 그런 건 아니 아닌 걸로 알고 은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고요.
이 정도 이제 강비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네.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뭔가 자체적인 어떤 그런 조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강미정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아니 제가 이 말씀에 조금만 살을 보태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가서 만약에 잘 해결이 됐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좀 미연에 그 시스템이 뭐 부족했든 아니면 작동이 안 됐든지 간에 그게 좀 작동이 안 된 부분까지도 지금 이 피해자분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네. 그 부분은 좀 의아했다라는 근데 말씀 좀 작동이 안 드립니다. 됐다고 하기에는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이거를 작동이 안 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지금 제명이 그러니까 두 개 제명을 또 동시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가해자 피해자 양쪽 그렇죠. 다 제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아니, 가해자 피해자 양쪽 다 제명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피해자의 조력자. 그렇죠. 조력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피해자 측 음. 피해자 측도 제명이 됐다고 하니까 네. 그게 무슨 사유로 제명이 된 거냐. 정말 강미정 대변인이 주장하듯이 이게 피해자 쪽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내지는 사실상은 그것 때문에 다른 뭐 공식 그 형식적인 징계 사유는 다른 거를 들었더라도 네. 사실은 피해자 쪽에 섰다는 이유로 징계가 됐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심각하죠. 그건 심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그건 심각하죠.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제 확인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국혁신당 입장이 나온 건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뭐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예.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왜 최강욱 부분만 딱 잘라서 방송하냐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강욱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조국혁신당 관련한 행사장에 가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라는 이 찌라시가 좀 돌았었나 봐요. 네. 그 찌라시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강미정 대변인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영상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받글로 봤고요. 받글의 신빙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는데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일단 믿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풀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들어보시니까 그 밥들과 내용이 일치했나요? 네. 네.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막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관련 보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최강욱 원장이 강연에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나오고 그런 일은 혹시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히 들었는지 그게 또 우선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그건 개 돼지의 생각이지.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족과 관련한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 뭐 어디 가서 누가 지금 한동훈이 처남처럼 뭐 여검사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조국혁신당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신 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취지의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좀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청래 저는 대표께서 상당히 지시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감찰을 좀 해서 그 윤리감찰단에서 이 조사를 좀 하겠다는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꼭 정치인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정당의 대표나 의원들이나 어떤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일수록 그 힘이 있는 건데, 최강욱 원장님께서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가진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연수 행사에 가서 일단 이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네,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자에 대한 상당히 이건 좀 사소한 문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2차 가해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후속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라서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은 이게 그 한동훈 처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범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추행도 있고 뭐 강간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조금 맞지 않게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제되지 못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네. 하나하나 쪼개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제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건 뭐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넣은 거는 전혀 아닌데 하여튼 네. 전 대표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왜 이런 사소한 일을 갖고 싸우느냐. 근데 이제 그 사소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전 대표가 감옥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당 내에서 벌어지더라도 다 침묵하고 이른바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묻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고 저도 그 사실은 사면복권 기사 보면서 알았어요. 아, 최강욱 전 의원의 당적이 민주당이었구나. 이건 큰 풍자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조국 혁신당 아카데미에서 물론 뭐 교차로 강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자리를 좀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우리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최강욱 의원님의 워딩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최강욱 의원님이 뭐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저격할 의도로 한 말이라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최강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 강미정 그 대변인님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방송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친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대상을 저격해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당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정도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당 전체가 과민해서 반응하는 것도 좀 적절하진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강욱 원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이 지금 녹취가 혹시 그 공개가 됐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명한 사실관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네. 그 최강욱 전 의원님이 좀 말씀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녹취 파일이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아니 많이 이게 약간 나온다면? 이렇게 활자화된 거하고 네. 이렇게 실제 어투나 실제 녹취가. 이게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
악의적이지는 않은데 네. 말을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전체 녹취하고 내용을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앞뒤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게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함부로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긴 아, 한데 네네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워딩 선택은 분명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뭐 어떤 한 개인을 뭐 저격할 목적이라든지 2차 가해 목적이라든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네. 어디까지 제 느낌을 보이니까. 네, 근데 네. 이게 뭐 어차피 공개된 강연이니까 예. 강연에서는 뭐 이거를 누군가가 녹음기를 뜯어놨다 해서 위법으로 될 수가 네.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녹취한 거 아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녹음을 해서 아마 뭐 공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연단에 올라서 한 발언처럼 그렇죠.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 맞잖아요. 중에 네, 강의 중에 아마 일부 나온 네. 내용 같아서 이거는 뭐 비밀이 내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내용만 그냥 놓고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저는 볼 네. 여지가 매우 높다. 네, 저는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왜 그 조국 혁신당 관련한 사건을 매불쇼가 입장을 내라고 자꾸 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예, 그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랑. 예. 근데 저는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 근데 지금 가해자가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조국 혁신당의 고위 당직자로 알려져 있던데 그러면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 아닐까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그 중요 당직을 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인물일 텐데 왜 그 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나오기 어렵죠. 본인이라 하면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가해자가. 아 그래요? 가해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실명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정말 중대 범죄로 해서 특수하게는 이제 뭐 범죄자 신상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 그쪽까지 갈 사안은 네, 그리고 아닌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공적 인물, 그러니까 공적 인물도 단위가 다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디까지 네. 공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데 네. 이분을 저도 그 고위 당직자로는 알고 있어서 네. 사실은 뭐 공개가 돼도 사실 그걸 가지고서 아마 그 혐의를 받는 분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만큼 일단 고위 당직 이셨기 때문에 근데 공개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경찰서에서도 이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그 기준은 지금 이게 파악을 제가 알고 못해서 있기로는 경찰 수사가 고소 고발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정확하지가 않나요? 아, 그 조사는 이거 받고 고발이 네, 된 받은 걸로 알고 사건입니다. 있어요. 고발이 예, 됐어요. 고발이 꽤 됐습니다. 오래 전에. 네, 요 고발이 정확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관련해서 뭐 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